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부분을 할 텐데 기본적인 사항만 쭉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적분하는 거는 결국은 부정적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넓이와 적분 가면요. 자, 그래서 9가지 케이스만 쭉 적어볼게요. 따라와서 한번 적어봐.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처럼 위로 블록한 형태로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y는 fx야.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x축과 이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보세요. 여기를 s라고 해볼게요. 그때 s는 어떻게 구할 거냐. s는 x축 위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적분도 양수로 표현되고 그게 곧 넓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정적분 그대로 하면 된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정적분. 딱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로 블록하고 역시나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데 이게 이제 fx라고 하겠습니다. y는 fx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녀석의 넓이가 필요해요. 넓이를 또 s라고 해보죠. 그러면 정적분을 활용하긴 하되 이걸 정적분만 하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걸 양수로 바꾸거나 또는 이 그래프 자체를 x축 위쪽으로 올려놓고 넓이를 구해도 되죠. 정적분하면 넓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절대값을 씌운다입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푼다. 결국은 수식으로 풀려면 절대값도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래쪽 정적분을 구해서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x축과의 관계였고요. 이번에는 곡선 두 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또는 3차함수, 4차함수일 수도 있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일 수도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걸 fx라고 정하고 아래로 볼록한 걸 gx라고 정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수학 2에서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는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서 정적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그거 복습이야. S는 구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 그 구간 안에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위에 있는 함수,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f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gx를 빼서 정적분한다. 위에서 아래로 빼서 정적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볼까요? 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gx라고 해보고요. 아래에 있는 걸 f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교점, 첫 번째 교점을 알파, 두 번째 교점을 베타, 그다음에 세 번째 교점 x좌표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넓이는 조금 전에 했듯이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고 그게 적분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선생님이 필기를 줄게. 여기 위에 더 적혀 있거든. 지금 적지 말고 줄게.
위의 함수는 이 함수야, 그치?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여기 있거든. 그래서 gx라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fx라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 그래서 곡선 사이의 넓이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의 넓이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이고 위에 있는 함수가 fx죠. 그래서 fx에서 아래에 있는 gx를 빼서 정적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응용이 만약에 A와 B의 넓이가 같다면 이렇게 돼요. A와 B의 넓이가 같다면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계산했는데 A의 넓이는 B의 넓이는 각각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전체 구간인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fx 빼기 gx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산상 이렇게 해야 되죠. 알파에서 감마까지를 두 군드로 쪼개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f 빼기 g를 하고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까지 역시나 f 빼기 g를 하는 거겠죠. 구간을 쪼갰어. 이게 정적분의 성질이니까.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아까 위에서 g 빼기 f가 a였다면 f 빼기 g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겠죠.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 f 빼기 g는 b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제로야. 그래서 결론을 보면 곡선이 아래 위로 교차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g가 위에 있고 베타 감마 사이에서는 f가 위에 있어. 이렇게 교차하는데 만약에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전체 구간을 정적분만 해버리면, 즉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만 해버리면 넓이가 같다면 적분 결과는 부가 반대로 나올 거니까 답하면 0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좌표표면 하나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일 때라고 해보죠. 그 함수의 결과가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e 라고 하면 넓이를 잠깐 표시를 해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b, 그 다음에 이 부분을 a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B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사실 A의 넓이는 fx와 x축으로 이제 여기 x축과 그래프 사이의 이 영역의 넓이는 정적분을 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B의 영역이 궁금한 건데 B의 영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요. B의 영역은 첫 번째는 C에서 D까지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돼. 근데 대상이 fx가 아니겠지. 그때는 그 역함수를 정적분해야겠죠. 그게 b란 말이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역함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xy 자리 바꾸고 막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활용을 하는 거야. 뭐냐면 제일 큰 사각형이 있죠? 여기 제일 큰 사각형 여기 있잖아, 그지?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d 곱하기 t란 말이야. 거기서 작은 사각형을 빼요. 이게 a 곱하기 c겠지. 그런 다음 a의 넓이를 빼면 되죠. 이거를 식으로 적어보면 b는 제일 큰 사각형 b 곱하기 d에서
작은 사각형 A 곱하기 C를 뺀 다음 A 영역을 빼면 되니까 A 영역은 우리가 A에서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지? 여기다가 2차 함수 면적 공식 오랜만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처음에 그렸던 이제 그래프인데 요거를 우리가 정적분을 계속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특히나 2차 함수는 결과가 항상 그 과정이 계산 과정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한데요.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고 x축과 마침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데 마침 또 뭘 구하라 그러냐면 여기 사이에 넓이를 구하래요. 요거. 그럼 아까 우리 정적분 해요라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넓이는 되게 오랜만이죠? 6분의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에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서 세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생각보다 유용하니까 이거 챙겨두시고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함수와 x축과의 간격 넓이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2차 함수는 y는 똑같이 한번 적어주고요. 그다음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을 같다라고 놨을 때, 즉 교점 찾을 때 같다라고 놓는데 같다라고 놨을 때 2차 방정식이 세워지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그런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때? 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근에서 근까지구나. 역시나 앞에서 했던 2차 함수의 근에서 근까지의 정적분이야. 따라서 얘도 넓이는 6분의 요거 2차 함수 같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같다라고 넣으면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는 A로 변동이 없거든. 그래서 절대값 A의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서 세제곱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A에 넣어놓은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이긴 하지만 엄밀히는 같다라고 놨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야.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2차 함수끼리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래로 블록한 녀석과 위로 블록한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위의 식은 y는 똑같이 쓰고 아래식은 y는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래서 목적은 여기, 목표는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마침 또 알파와 베타다라고 할게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가 같다라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놨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a 빼기 a 프라임 x 제곱 b 빼기 b 프라임 x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곱의 개수가 이제 그냥 a가 아니라 a 빼기 a 프라임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거 넓이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할 거거든. 근데 또 근에서 근까지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의 넓이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6분의 절대값 a가 아니라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으로 집어넣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빼서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2차 함수 면적 공식이 되겠어요. 보자. 정의는 승리 이거 피지 알았지? 자, 좀 넘어가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한
K로 가볼게요. 자, 수업 2에서 하던 거랑 이제 대상 함수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볼게요. 함수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대. 첫 번째, fx를 정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볼게.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0에서 1까지 ft dt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fx는 어떻게 생겨 먹을 놈인가? 이걸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근 방법은 0에서 1까지라는 명시되어 있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접근 구간이라 하면 이 결과는 항상 실수로 나와요. 실수 값으로 나와. 그래서 시작은 이것을 어떤 값이어야 K라고 부릅니다. 문자는 K로 둬도 되고 다른 문자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보통 K로 두니까. 그래서 이제 fx를 찾아보기 위해서 k를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죠. k는 한 번 더 쓰자. 0에서 1까지 ft dt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0에서 1까지 위에 fx가 있었잖아. 저기에 t 넣은 거밖에 안 돼. t 넣어보면 t제곱 더하기 2의 t제곱 그리고 더하기 k가 있었죠. k d t 그리고 괜찮죠? 네. 그래서 접근하는 거야. 근데, t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요. 3분의 t 세제곱 더하기 2의 t 더하기 kt 이렇게 되면 0에서 1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t제곱 2의 t 그다음에 k 그다음에 kt 그래서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빵 1, 그 다음 빵 해야 되겠네. 1 집어넣으면 1부터 넣을게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k 빼기 0 집어넣으면 빵 1, 빵 1이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2, 2부터 쓸게요. 2 빼기 3분의 2 더하기 k 숫자를 좀 바꿨더니 여기 문제가 좀 이상이 났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K값을 사실은 구해야 되거든. K가 여기 있고 요거랑 같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제가 좀 숫자를 바꿨더니 잘못됐어. 여기서 KK 없어지면 0은 2 빼기 3분의 2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면 모순이야. 그럼 이거는 잘못된 예시라는 건데 이 원래는 여기가 X였는데 이거를 X였는데 2X로 바꿔놓고 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네요. 이렇게 정의는 못한다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저기를 x라고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k는 0에서 1까지 얘는 다 똑같네 계속.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주면은 안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바꿀게. 이거를 여기를 바꾸지 말고 여기를 2배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겠다. 정적분 앞에 2배를 바꿔서 그거를 전체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K는 2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2배를 해야 돼. 그리고 2배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 결과의 2배를 해야겠죠, 그죠? 전체 결과의 2배, 2배를 이렇게 표현할게. 2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역시나 2배 이렇게까지 붙일게요. 그래야 K라는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풀리면서 모순점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K는 전개를 하게 되면 2 빼기 3분의 4 더하기 2K. 따라서 K 값은 자, 좌변의 K를 우변으로 넘기고 우변에 있는 K 제외한 나머지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4 빼기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x를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fx는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아까 k였죠. 그죠? 그래서 k 자리에 그대로 쭉 집어넣으면 되겠다. 3분의 4 빼기 2. 만약에 2까지 하지 않고 그냥 0에서 1까지 ft dt를 k라고 둔다면 이 k로 집어넣고 진행해도 상관없죠.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좀 복잡했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부분을 결과가 실수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K로 주는 게 이제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2번째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걸 봅시다. A에서 X까지 어떤 FT, DT를 정적분하는 걸 이거를 GX야 라는 식으로 뒀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언급만 하고요.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가 아래 끝 윗끝이 같으면 대상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0이 잡겠지. 그래서 아래 끝 윗끝을 같게 하는 적어보자. 아래 끝과 윗끝을 같게 하는 값을 x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a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0, a에서 a까지니까 정적분 결과가 0이고 우변은 g0. 뭐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으면 되겠죠. 그리고 2번째는 양변 미분이야.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할 때 어떻게 되나요? 적분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양변 미분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거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x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대상 함수를 봤더니 x 관계없이 t만 있어요. 적분 변수 t만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집어넣어서 꺼내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fx, 좌변은 fx가 될 거고 우변은 g 한 x 이렇게 미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접근 구간 중에 아래 끝 또는 위 끝 한 군데만 있을 텐데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양쪽에 있을 때 또는 양쪽에 있을 때는 수트에서 했었으니까 좀 더 복잡한 것이 적분 대상 함수 안에 우리가 미분하려는 x가 들어있을 때예요. x 빼기 t, ft, dt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누구냐면 2의 2x제곱 빼기 2x 빼기 1이야 라고 해봅시다. 그럼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아래 끝 윗끝을 같게 만드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0에서 0까지 정적분이니까 대상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0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 빼기 0 빼기 1이니까 0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만 할 수 있구나, 성립하는구나.
두 번째 양변 미분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양변 미분할 때 대상 함수의 적분 변수 t 외에 나머지 x가 들어있으면 그냥 미분할 때 아까처럼 여기를 t에 넣어서 가져와요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냐면 이상해지잖아. x 넣으면 0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고 좌변은 항상 0이거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개 후 미분이야. 전개 후 미분.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개를 다시 해보면 0에서 x까지 첫 번째 x 곱하기 fx, ft죠. ft dt 뜯을게요. 빼기 0에서 x까지 t 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녀석 x는 지금 적분 변수가 t라서 얘는 상수처럼 취급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꺼내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라졌다고 볼게요. 해서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할 건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앞에 꺼내놓은 x 이제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떤 구조냐면 x랑 0에서 x까지 ft, dt라는 두 개를 곱한 것을 미분할 거야. 그리고 곱미분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x 미분하면 1이 될 거니까 1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가 t 자리 들어가면서 f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두 번째 항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적분 대상 함수가 전부 t라서 그대로 뿅 집어넣어서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x, f,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좌변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변 미분 해볼게요. 우변은 지수 함수 미분하면 2의 2x는 그대로 있는데 지수의 2x가 미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2 튀어나오고 2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여기는 t가 나왔니? 이게 x가 t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미안 여기가 x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사라지겠군. 그럼 남은 건 결론은 0에서 x까지 ft dt가 2의 2x 빼기 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 fx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양변 미분. 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좌변은 x가 t에 들어가서 나올 거니까 fx. 우변 미분하면 상수항은 날아갈 거고요. 2에다가 2의 2x에서 2x 미분하면 또 2가 또 튀어나올 거니까 4, 2의 2x 제곱 이렇게 x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제를 하나 더 쓰고 싶은데 그만 좀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하나 더 쓰자. 극한으로 정의된 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를 파이로 가깝게 보내는데 형태가 x 빼기 파이 분의 1 그리고 정적분 파이에서 x까지 t제곱 코사인 t dt 겁나 복잡하다 그치?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미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뭐 등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식 자체를 모양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이제 정적분부터 건드려 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당장은 뭐 부정적분 구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f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large ft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x를 파이로 보낼 때, 자, 이거 분모 그대로 다 갖다 쓸게요. x 빼기 파이. 이렇게 분모에 가져다 쓰고, 정적분이 부정적분 라지 ft를 구한 다음에 윗끝 넣어서 아래끝 넣은 걸 뺄 거잖아. 윗끝이 x고 아래끝이 파이니까 얘는 대문자 f에 x를 넣고 빼기 아래끝 파이를 넣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거 뺀다. 그런데 이 극한의 구조가 딱 뭡니까? 미분계수 정이지. 모양이 똑같잖아. 무슨 모양이냐면 여기가 x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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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고 빼기 파이고 파이고 이렇잖아.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정의냐면 라지 f 프라임 파이에 대한 정의야. 미분계수 정이었죠. 그래서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아까 이게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었으니까 미분하면 소문자로 가겠지. 그래서 small f에 파이 집어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분 대상 함수였던 t제곱 코사인 b를 막 열심히 뭐 부분 적분을 이용하든 어떤 적분을 이용하든 구해가지고 극한을 구한 결과나 이렇게 구한 결과나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 제곱 코사인 파이가 되겠고 코사인 파이 라디안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표 개념이랑 계속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 볼게. 쭉 넘어가면 정적분과 급수라는 또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정적분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급수라는 게 무한히 더한다는 개념이었지, 그지?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자. 조그맣게. X축이 있고 X축 양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다고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Y는 fx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요만큼의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야.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적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면적은 넓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를 정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괜찮죠? 요거를 용어는 구분구적법이에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지금 넓이를 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서 쭉 잘라서 다시 쌓는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 만약에 이거를 2등분했다라고 해볼게요. 구간을 A에서 B까지인데 2등분을 해서 구간을 2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해볼게요. 짧게 그릴게. 비슷하게 생겨야겠죠. 똑같이 생겨야겠지.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반띵을 했어요. 2등분. 이렇게 반띵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지. 그래서 얘를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곡선이 포함된 넓이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못 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얘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얘도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죠. 대신 요만큼이 지금 더 튀어나온 녀석이야. 똑같진 않아.
근데 봐봐. 똑같은 그래프를 한 4등분 해볼까요? 똑같은 그래프를 A에서 B까지라고 했을 때 이거 4등분 해볼게. 4등분 하면 반띵 한 다음에 또 반띵하고 반띵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구하려는 영역을 4등분 했으니까 이거를 또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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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들을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내가 구하려는 원래 정적분했던 그 넓이랑 얼추 비슷하게 되죠. 다만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직 존재해. 이렇게. 그치? 그런데 우리 처음에 2등분 했을 때보다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지. 점점 그래프에 뭔가 촘촘하게 붙는 느낌이지. 그죠? 이거를 8등분하고 16등분하고 100등분하고 막 200등분하고 1000등분하면 점점 어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줄어들겠지. 그런 개념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구간 A에서 B까지를 먼저 N등분을 할 거야. 촘촘하게 나눌 거야. N등분을 한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럼 N등분된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는데 어쨌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N을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될까? N을 무한히 보낸다는 얘기는 무한한 개수로 구간을 쪼개겠다는 얘기지. 그럼 튀어나오는 부분이 정확히는 없어지겠지. 그 컨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N등분을 한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해서 마지막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정적분의 넓이 결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구분구적법이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구분구적법을 먼저 설명하고 정적분을 도출했거든. 근데 이 구분구적법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이제 정적분은 이거야 라고만 하고 진행했었던 거거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아까 급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급수가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더한다라는 개념에 시그마도 있고 무한대로 보낸다는 극한의 개념도 있어. 이거를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리자. 좀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똑같은 거 그릴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구간을 쪼개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 지금 여기서는 A에서부터 B까지죠. 이거를 N등분 해봅시다. N등분 하면 한 등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요. 그걸 선생님이 한 칸의 크기라고 할게요. 한 칸의 크기는 전체 길이인 A에서 B까지가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죠. 이거를 N등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만큼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b 빼기 a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n분의 b 빼기 a, 또 요만큼이 n분의 b 빼기 a,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빼서 적을게요. 요게 하나가 n분의 b 빼기 a라는 구간의 크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요 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A에서부터 n분의 b 빼기 a만큼 한 칸 오른쪽으로 온 거지. 그래서 A에서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럼 그 옆에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 옆에 거는 두 칸 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n분의 b 빼기 a라는 덩어리가 두 번 왔어 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러면 끝에 있는 b는 뭘까? 이 녀석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n분의 b 빼기 a라는 한 칸의 크기를 몇 번 온 거야? n번 온 거겠지 뭐. n등분 했었으니까 n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계산해보면 n 약분되고 a-a 없어지니까 b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중간쯤에 있는 이 녀석을 볼게요. 이 녀석. 중간쯤에 있는 이 녀석은 적당히 K라고 할게요. K 번째라고 하면 얘는 A에서부터 출발해서 N분의 B 빼기 A라는 것을 K번 왔어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반항을 사실은 구한 거예요. 그래서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하나하나가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그렇지? 좌표를 지금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뭘 했냐면 우리 잠깐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면 직사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직사각형 만들어보자. 한 칸에 크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잘 안 보이는구나. 색깔을 바꿀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두 번째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K번째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K번째도 만들어요.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계속 만들다 보면 이 정도로 또 만들어지겠죠. 이 정도로 이 한 칸의 크기는 계속 같은 거야. 이만큼 다 같은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도 직사각형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점점점, 점점점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직도 삐죽한 데가 있긴 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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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삐죽한 데가 있긴 한데 이제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삐죽한 게 없어진다라는 개념이겠지, 그치? 개념이었어.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서 합해 볼게요. 넓이를 구해볼게. 그러면 아까 K번째 있던 거 가봅시다. 이 요노마의 좌표가 요 녀석이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지? 근데 가로의 길이는 일정하지. 모든 직사각형은 얼마로? n분의 b 빼기 a고 일정해. 높이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x 값이 얼마냐에 따라 그것을 fx라는 함수에 넣은 y 값에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세로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x좌표를 fx에 넣어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뺄게. 는 저기 적혀있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를 f에 넣은 결과예요. 따라서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요 값이야.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낸 K번째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면 두 번째라고 할게요. 두 번째, K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니까 가로는 다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n분의 b 빼기 a, 여기 이제 가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방금 정리한 대로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를 넣은 것, 이렇게 곱해야 k번째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럼 우리가 k번째만 할 건 아니라 이거를 첫 번째부터 쭉 가서 n번째까지 할 거잖아. 그럼 변화를 시키면 되죠. 이거를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되겠네. 따라서 세 번째, 직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해보자. 넓이 합은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각각 들어가는 함수값이 k가 만약에 1이면 a 플러스 한 칸이 되는 거고 k가 n이면 a 플러스 n칸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이 합은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조금 전에 있던 넓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n분의 b 빼기를 d로 곱할게요. 그래서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 이렇게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날려버리려면 n을 무한히 보내면 된다. 즉 무한히 쪼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겁니다. 그럼 극한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다 쓸게. 그래서 3번에 적었던 식에다가 극한만 적용하면 돼. 따라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를 한 게, 아이고 열심히 났다 그지? 를 한 게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넓이, 그게 곧 정적분이었어. 그지? 이게 넓이였고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정적분의 결과였어요. 이게 구분구조법으로부터 정적분이 나온 내용이야. 이거를 열심히 왜 했냐면 이 과정은 사실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좌변처럼 극한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뭐 겁나 복잡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 그래서 좌변은 보면은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건 급수지. 무한히 더하는 개념이니까 급수가 우변의 정적분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꿀 거냐. 요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절차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보는 거야.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너무 뭐 복잡한 얘기가 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티그랄로 바꾼다. 리미트와 시그마는 보이면 인테그랄로 바뀐다.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녀석이 있었는데 n분의 b 빼기 1이라는 게 우리가 적분 구간을 n등분한 것의 한 칸의 크기였지, 그치? 그게 여기 있는 적분 변수 dx로 바뀐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변형을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dx를 뭘로 정의할 거냐면 여기서는 n분의 b 빼기 a로 정의를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 좀 바뀔 거거든. 그래서 b 빼기 a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 구간을 n등분했을 때 나온 한 칸의 크기라고 개념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한 칸의 크기. dx는 한 칸의 크기.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비교를 해봐. 남아있는 게 F는 그대로 껍데기가 있잖아, 그지? 뭐가 뭘로 바뀌었냐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에 K를 곱한 게 뭘로 바뀌었어요? X로 지금 바뀐 상황이야. 그럼 요 개념도 그냥 바꾸기는 힘드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좌변에서 변하는 애가 누구냐면 K란 말이야.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K가 곱해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변수 X 처리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를 전부 X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A는 그대로 두고 K가 곱해져 있는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요것만 변수로 처리할 수도 있어. 어쨌든 K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 K가 변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내가 변수 X를 처리하려면 K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전체를 X로 처리를 할게요. 즉,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를 X로 치환한다,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인 거잖아, 그치? 요거를 정해보자고. 그렇다면 나는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니까 내가 지금 X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아까 K는 1부터 N까지였지. 그래서 적분 구간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야. 여기서 K가 가장 작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K가 1이면 X값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1이지, 그치? 여기가 됐나요? 그런데 좌변에서 이거를 N을 어떻게 하고 있니, 마지막에?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 극한을 보내고 있지. 그러면 무한대로 보낸 결과가 X값이 되는 거야. 괜찮니? K가 가장 작은 값, 변하는 애가 K인데 K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을 적용했고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얼마가 돼요? N분의 B-A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빵이라서 그냥 A가 되지. 이게 변수 X의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마지막이 누구인데? N이지, 그치? 그래서 K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일 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X라는 녀석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N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얼마냐면 N 약분하고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그냥 B야. 맞지? 얘가 결과가 B라서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냥 B야. 이게 X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끝값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작정 막 바꾸는 게 아니라 K가 가장 작은 데서 1에서부터 K가 가장 큰 N까지 변하면 거기에 따라 X도 같이 변하는데 극한의 개념까지 집어넣으면 A에서 B까지 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적분 구간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적분 구간을 선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만 더. 아까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를 전부 X로 뒀거든? 그러지 말고, 참고, 그러지 말고, 그냥 K만 곱해진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만 내가 X로 바꾸고 싶어. 이렇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뭔가 모양만 바뀔 뿐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기서 구간을 측정을 다시 하면 K가 1이면 그때 X값은 N분의 B 빼기 A고 무한대로 보내면 0이지. 맞죠? 이게 이제 적분 구간의 시작 부분, 아래 끝이 되는 거야. 그리고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N이면 N 곱하기 N 약분돼서 B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B 빼기 A야. 따라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끝은 x의 범위니까 0에서 윗끝은 b 빼기 a라고 적어야겠고 f 껍데기를 쓸 건데 x로 바꾼 게 a를 포함하지 않았어. 따라서 a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를 x라고 바꾼 거야. 그리고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b 빼기 a였으니까 그걸 그대로 dx로 바꾼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선생님, 그럼 이거는 A에서 B까지 fx 접근한 거랑 같은 거예요? 같아야지. 어떻게 같은지를 볼게. 얘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를 좀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f 지금은 a 플러스 x인데 얘를 fx로 바꾸려면 x 자리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돼. 맞지? x 자리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a-a의 약분, 상쇄되고 그냥 x만 남잖아.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fx를 x 자리에 x 빼기 a를 넣는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거든.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켜도 이제 넓이가 바뀌면 안 되니까 구간도 같이 따라가면 되죠. 그치? 그럼 지금은 0에서 b 빼기 a인데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아래 끝도 a만큼 이동하고 위 끝도 a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아래 끝은 0 더하기 a, a가 될 거고 위 끝은 b 빼기 더하기 a니까 b가 될 거고 f는 x만 남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구나.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가 좀 복잡할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 조금만 있으면 돼.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예제로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문제가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n분의 1에 그리고 여기가 시그마도 안 보여. 2의 n분의 2제곱 2의 n분의 4제곱 2의 n분의 6제곱 2의 패턴을 보기 위해서요. n분의 2n제곱 이렇게 정의한 것의 결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보니까 n분의 2제곱 그 다음에 n분의 4제곱이니까 제곱을 한 거군. 또 제곱을 한 건 아닌데 그러면 n분의 2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인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극한을 보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덧셈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변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고 이걸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누가 변하고 있냐면 지수의 분자가 변하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시그마, 보통 K를 쓰니까요.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1 넣었을 때 2가 되고 2 넣었을 때 4가 되고 3 넣었을 때 6이 되려면 2배씩 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N분의 2K라고 쓰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일반항이 나와 있는 거야. N분의 2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변하는 애는 K밖에 없어서 시그마 K 쓰고 변하는 애 쪽이 지수의 그 분자만 K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극한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n분의 1은 뒤로 곱해버리고요. 시그마를 먼저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 자, 뒤에 곱하기 n분의 1은 시그마 다 구해서 n분의 1을 곱해도 되고 시그마가 k에 대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환을 해보자고. 정적분 변환 방금 하고 왔잖아. 첫 번째, 한 칸의 크기. 아까 dx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한 칸의 크기는 뭘로 보면 돼? 이 녀석으로 보면 되겠죠. n분의 1로 보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n분의 1이라는 게 n등분 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 그럼 n등분 할 수 있는 거는 0에서 1까지 한 칸을 n등분 해도 되고 2에서 3까지 한 칸을 n등분 해도 되고 어딘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어쨌든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1이다 라고 지금 내가 보고 싶어. 이렇게 n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변수 x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k가 곱해져 있는 곳을 보라고 했죠. 그러면 n분의 2k가 있는데 지금 방금 한 칸의 크기를 dx를 n분의 1로 보고 있어. 어머나 그러면 n분의 2k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봐야겠군요. 한 칸의 크기 k 이렇게. 자, 한 칸의 크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다면 n분의 1 한 칸의 크기에다가 k를 곱한 걸 나는 x로 볼래.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2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덜려갔는데? 식이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게 지수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 칸의 크기 dx를 n분의 1로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따가 다시 해볼게. n분의 2로 봐도 돼. 지금은 n분의 1로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x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 칸의 크기인 n분의 1에다가 k를 곱하는 걸 x로 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 녀석은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가져와야 되네. 적분 구간 계산해보자. 이제 생각으로 계산해볼게. n분의 k를 x라고 뒀으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1이야. n분의 1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지. 그래서 0에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n이야. 그럼 n 집어넣으면 1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도 1이지. 0에서 1까지야. 그리고 함수는 2죠. 2에 n분의 k만 x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아직 숫자 2는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n분의 1은 dx로 바꾸기로 했어. 끝이야 이렇게. 오, 그러면 뭘 미분하면 2의 2x 제곱이 되는지인데 먼저 얘는 자기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뭐 미분 적분하든. 그런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합성함수 때문에 지수를 미분하면 2가 더 튀어나옵니다. 그거 약분해줘야 되니까 2분의 1이 필요해요. 그리고 0에서 1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꿀 때 만약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내가 뭘 x로 볼 거냐인데 거기에 기준은 한 칸의 크기씩이 뭔지를 보는 거야. 한 칸의 크기씩.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한 칸의 크기를 아까 n분의 1로 봤는데 x로 바꾸려고 봤더니 n분의 2의 k가 곱해져 있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한 칸의 크기를 n분의 2라고 볼게요. 한 칸의 크기를 n분의 2. 그렇다면 n분의 2k를 이제 x로 바꿀 수 있어. 한 칸의 크기를 n분의 2라고 봤으니까. 근데 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가보면 지금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로 돼 있는 데를 가볼게요. dx를 n분의 2라고 보기로 했는데 n분의 2가 지금 n분의 1밖에 없거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여기 구조에 맞게끔 미트 n을 원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건 다 똑같이 쓸게요. 2의 n분의 2k인데 곱하기 n분의 2를 미리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분자가 1이어야 하거든. 따라서 이렇게 보정 해주면 방금 말했던 대로 이 녀석은 dx로 바뀔 거고 이 녀석은 x로 바꿀 거야. 맞지? 그리고 구간을 또 따져보면요. 바로 적어보자. 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x를 n분의 2k라고 보고 있는데 k가 1이면 n분의 2야.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면 역시나 0이지. 0에서부터 출발해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n이야. n 집어넣으면 n분의 2 곱하기 n이니까 2. 2를 n을 무한대로 보내도 2. 0에서 2까지로 바뀌어. 그리고 함수가 2의 그 다음에 x로 다 바뀌었고 n분의 2는 dx로 바뀔 거고 2분의 1은 곱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적분 대상 함수가 쉬우면 쉬울수록 좋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덩어리를 x로 바꿔주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야겠지. 그러면은 2분의 1에 2의 x에 0에서 2까지니까 2분의 1에 2의 제곱 빼기 1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거를 연습을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보자. 요거 바꾸는 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그마로 풀어져 있는 것들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가, 덧셈으로 풀어져 있는 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가인데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유형 사로잡기 이거 두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SN이 이렇게 생겼대. 조금 더 뜯어보면 시그마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변하는 녀석은 K예요. K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이렇게만 변해. 나머지는 고정이야. 오, 그렇군. 그렇다면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녀석들은 상수들이야. 상수들은 안에 곱해졌거나 뭐 밖에 곱해지거나 상관없잖아. 그래서 SN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루트 n이라는 분모에 있는 루트 n이라는 녀석을 시그마 쪽으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어차피 k랑 상관없는 녀석이니까 그냥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 하면 SN은 n분의 3에다가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할 거고 루트 n 더하기 2k 뭐 이 정도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n분의 3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계산해도 되죠. 루트분의 루트니까 루트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머나 n분의 n 플러스 2k니까 나눠버리면 1 더하기 n분의 2k 그러면 k를 이거 이렇게 좀 따로 쓸게요. n분의 2에다가 k를 곱했다라는 의미로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이거를 극한을 보내래. 더하기 1을 해서 극한을 보내는데 어차피 더하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를 SN을 극한을 보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하면 극한 SN은 우변에도 적용 극한 n분의 3 1부터 n까지 겁나 복잡하다 그지? 1 더하기 n분의 2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뭘 한 칸으로 볼 거고 뭘 x로 볼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적분 대상 함수가 간단해질수록 좋다 그랬어.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x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어디를 x를 지정하면 돼? 이만큼을 다 x 지정하면 되지. 얘를 x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지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뭐였냐면 k에 곱해지는 애가 한 칸의 크기여야 해. 그게 누군데? n분의 2야. 요게 한 칸의 크기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칸의 크기인 x부터 쓸게. x를 1 더하기 n분의 2 k라고 보려면 한 칸의 크기는 k에 곱해져 있는 n분의 2로 보는 게 좋아. 봐야 돼. 좋은 게 아니라 n분의 2로 봐야 해. 그러면 x의 구간은 k가 1이면 1 더하기 n분의 2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죠. 그죠? 괜찮니? 그래서 아래 끝은 1이 될 거고
K가 N, 가장 큰 N을 가지면 NN 약분돼서 1 더하기 2니까 위 끝은 3이 될 거야. 이게 적분 구간이 정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적분으로 바꿔보자. 1에서 3까지 적분 구간은 찾아왔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dx를 n분의 2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앞에 n분의 3이 있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3은 원래 곱해줘야 되는데 2를 곱할 거니까 여기가 요거 대신에 n분의 2를 쓰는 순간 2는 약분시켜주고 3은 곱해놔야 원래 식이랑 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n분의 2는 dx로 고치되 개수가 2분의 3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다 쓸게요. 2분의 3은 꺼내놔.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3을 꺼내놓고 이제 n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n분의 2는 dx로 바꾸고 대상 함수는 루트 껍데기는 있었죠. 그래서 루트 안쪽을 전부 x로 바꾼 거야. dx. 따라서 루트 x는 뭐 충분히 하죠. 2분의 3에다가 요거를 지수로 고쳐보자고 했어. 그럼 x의 2분의 1제곱인데 미분했을 때 2분의 1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1에서 2분의 3제곱이 넣어야 하죠. 따라서 x의 2분의 3제곱이다 하고 얘 미분하면 2분의 3이 떨어질 거거든, 그치? 괜찮나요? 2분의 3이 떨어질 거니까 그거 약분해줘야지. 앞에 있는 2분의 3은 원래 개수였고 그래서 떨어지는 걸 약분하려면 3분의 2가 곱해져 있어야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1에서 3까지 개수들이니까 여기는 버리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묶을게요. 그런데 앞에 있는 2분의 3, 3분의 2가 없어질 거잖아, 그지? 약분이 돼버리고 3 집어넣으면 3에 2분의 3제곱 빼기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하면 여기 이제 눈에 잘 안 보일 거니까 3의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 루트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SN의 극한이었어. 그러면 거기다가 1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루트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뭘 변수로 둘지,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dx가 되는데 뭐가 dx가 되는지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변수로 잡은 x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k가 1일 때와 k가 n일 때를 보고 정적분의 아래 끝, 위 끝을 정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겁나 복잡하게 생겼지, 이건. 일단 극한이 있어, 그지? 요거랑 내가 시그마만 가져오면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어. 이거야. 그리고 뒤를 봤더니 덧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대신 뭐가 있어? ln이라는 로그가 있지. 그러면 진수들이 어쨌든 복잡한 덩어리들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어. 그러면 안쪽에 있는 ln만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쪼개 봅시다. 그러면 ln 1 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분의 1 더하기 ln 1 더하기 n분의 2 n제곱분의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가서 맨 끝에 게 ln 1 더하기 n분의 n의 n제곱분의 n 이렇게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로 표현할 때는 변하는 애가 누군지를 봐야 돼. 걔를 k로 잡으면 되거든. 그럼 가만히 보니까 ln은 그대로고 1 더해진 것도 그대로고 뒤에 더해진 분수에서 분모 n도 그대로고 분자가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구나. 여기를 k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봤더니 지수의 분모 n제곱은 또 그대로야. 그리고 분자가 또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야. 여기를 k로 바꾸면 되겠구나. 따라서 이 녀석은요. 시그마 k라는 문자를 가져와서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 얘는 ln 1 더하기 분모 n은 그대로 있었죠. n에다가
k가 여기 분자에 먼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n제곱은 또 그대로일 거고 분자에 k가 또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뭐냐. 그럼 이제 뭘 x로 바꿔야 될지 어느 정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이제 리미트까지 여기다가 적용할 건데 이 모양을 한 번만 더 바꿀게요. 는 시그마 우리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지수에 있는 건 내려올 수 있는데 미지수로 바꿀 1 더하기 n분의 k 또는 n분의 k가 분모가 n이니까 이거 n분의 k만 남겨두고 내려올게요. 즉 지금 지수에 n제곱분의 k가 있는데 n분의 1만 내려오면 되지. 따라서 n분의 1 로그 1 더하기 n분의 k n분의 k 또는 다 내려와서 쪼개기 하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ln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자, 그러면 누구를 x로 둘 거냐? 입니다. 누구를 x로 둘 거냐? 요만큼을 전부 복잡하니까 얘를 x로 한번 더 봅시다. 다시 적어볼게요. x는 1 더하기 n분의 k인데 얘를 일부러 n분의 1k라고 쓸게요. 왜? k에 곱해지는 애가 한 칸의 크기라고 dx라고 잡을 거거든. 그럼 n분의 1을 dx로 잡아야 되는 거야. dx는 n분의 1로 잡을 거야. 그럼 이제 구간만 설정하면 되죠. 극한 보냈을 때 구간이니까 시작 구간은 k가 1일 때니까 1 더하기 n분의 1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지. 그 다음에 k가 n일 때는 약분돼서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오, 1에서 2까지구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바로 가볼게. 인테그랄 리미트 적용했을 때야. n을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리미트를 적용했을 때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는 거고 구간은 1에서부터 2까지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뀔 거지. 지금 요 녀석이야. dx로 바뀔 거고 n분의 k는 없네. 대신 우리 뭘 가지고 있어요? 1 더하기 n분의 k가 x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럼 n분의 k는 뭐라고 해야 돼? x 빼기 1이라고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n분의 k 대신 집어넣어야 되는데 n분의 k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거 넘겨서 x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겠지. 오, 그래서 n분의 k 대신에 x 빼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ln 여기는 모조리 x였죠? 그래서 dx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꿨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x 빼기 1이라는 식과 ln x를 곱해놓은 형태니까 이거는 부분적분으로 가야겠군. 부분적분으로 가야겠군. 약간 왼쪽으로 옮겨서 할게요. 그러면 부분적분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미분 대상과 적분 대상을 잡자라고 했는데 미분 대상은 미분했을 때 사라지는 녀석으로 잡자라고 했어요. 누굴 잡으면 돼요? x-1을 잡고 싶지, 그지? 그런데 그러면 lnx를 적분해야 돼. 우리 lnx 적분해봤지만 복잡해지지? 그럼 대상을 바꾸는 거야. 미분 대상을 lnx로 잡고 적분 대상을 x 빼기로 잡는 거야. 그러면 lnx는 미분을 할 수 있잖아. x분의 1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자고. 미분 대상을 lnx로 잡고 적분 대상을 x 빼기 1로 잡는 거야. 그럼 이때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고 적분을 하면 이거는 2분의 x제곱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적, 미적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대로 적분 요거부터 우선은
두 개를 곱해서 1에서 2까지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ln x 곱하기 2분의 x제곱 빼기 x 한 거를 1에서 2까지 빼기 미분적분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구간은 똑같죠. 1에서 2까지 얘네 둘을 곱하면 그럼 x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오, 간단해졌지. 그래서 뭐 이 정도 복잡한 녀석들은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2를 집어넣으면 ln 2 곱하기 2 빼기 2니까 0이네요. 그죠? 0. 지금 위끝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으면 그렇지? 4, 2, 0 빼기 1 집어넣으면 2, 3, 맞죠? 1 집어넣으면 ln 1 때문에 빵 이렇게 되겠네.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 거니? 안 해도 되겠네. 1 집어넣으면 빵. 빼기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요거네요. 그럼 얘는 또 부정적분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4분의 x제곱 빼기 x 요거를 1에서 2까지 이렇게 될 건데 혹시 다르다? 어디서 미스가 났지? 제곱 마이너스 x 음, 음, 음. 그죠? 그죠? 이게는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 거는 빵이고요. 뒤에 거 계산 더 해보자. 이놈아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2 집어넣으면 보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나요? 1, 2,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계산이 이렇게 안 되니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런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잘 됐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RKM 가면요.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애들이 있어. 정적분 고치는 거. 그거부터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이렇게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뭐 계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X를 바꿈에 있어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 짚어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